중동 지역의 오랜 이념적 또 실질적 분쟁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것으로 세계화해 공표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미 대사관도 옮기겠다고 발표하자 엄청난 반발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LA 특파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특파원. 네, 김기봉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로 어떤 수식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는지 그 내용 정리를 좀 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오늘 새벽 3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진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미국의 이익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I've judged this course of action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ursuit of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This is a long overdue step to advance the peace process. Is Israel's 자, 발언을 직접 함께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 평화를 추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주장이고 왜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오랜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수도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 주권 국가이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평화를 얻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도 어떻게 평화를 얻겠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굳이 짜 맞춰보자면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온전히 그들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 토대 위에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듭을 풀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팽팽한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패배 선언을 당한 상대가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단 팔레스타인을 거칠게 궁지로 몰아붙인 뒤 조금씩 풀어주는 방식을 구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은 당연히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찬성하는 나라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는 물론 평소에는 전면에 잘 나서지 않는 리블린 대통령까지 쌍수를 들고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현지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역사적이고 용감한 정당한 결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술 더 떠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결정에 합류해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도 즉각 성명을 내고 이보다 더 적합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찬양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분야는 분쟁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이 반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이 지역은 사실 그 중동 지역 다른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역시 TV 중계로 연설을 했는데요. 거센 반발과 함께 트럼프의 발표 내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 잠깐 들어보시죠. Decision of President Trump this evening will not change the reality of Jerusalem, and it will not give it any legitimacy to Israel in this respect. 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평화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 결정은 테러리스트 그룹에 도움이 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적인 불만의 수준을 넘어 이슬람 근본주의자, 테러리스트를 자극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경고를 한 셈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에 대한 지옥의 문을 연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자, 중립적인 위치인 유엔 역시 트럼프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유감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트럼프의 이번 발표가 몰고 올 불안과 파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금요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이후 볼리비아와 이집트, 프랑스, 영국 등 8개 나라가 이번 주 내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고 안보리는 8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발표에 대해 예루살렘의 지위는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직접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정한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큰 문제인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네, 한마디로 누구도 섣불리 끼어들 수 없이 팽팽하게 유지되어 오던 이념적 싸움을 제3자인 미국,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쪽의 승리로 공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예루살렘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종교적, 이념적인 분쟁이 계속됐고 실제로 많은 피를 흘렸던 곳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그렇게 인정해왔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다시 이곳에 일부 정착하기 시작했고 1967년 3차 중동전쟁, 즉 6.1 전쟁에서 아랍 동맹에 대승함으로써 장악력이 더 커졌습니다. 이후 이곳에서 통하던 유일한 해법은 6.1 전쟁의 결과로 정해진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국가를 건설해 영구히 분쟁을 없애자는 이른바 이국가 해법이었는데 트럼프의 이번 선언이 그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위험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결정인데 엄밀히 말하면 제3자입니다. 이 제3자인 트럼프가 왜 이 내용을 굳이 강행한 걸까요?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해석됩니다. 우선 자신은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려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누가 뭐라 해도 공약은 지킨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이런 주장에 열광했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지지층이어서 이들의 인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보입니다. 아울러 친이스라엘 행보를 확실히 함으로써 미국 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큰 유대계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전략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이 크게 기용하고 있는 사위 쿠슈너가 유대교이고 딸 이방카도 그를 따라 유대교로 개종한 상태인 것도 관련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가 일으킨 이 결정 분명히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김기봉 특파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